안녕하십니까. 장대촌 카페지기 장대조사 조영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장대 낚시 교실 1교시 영상을 드디어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뭐 그냥 중요하고 와 이거는 진짜 나밖에 몰랐네 이런 영상이 아닌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영상으로 시작을 하는 게 장대에 입문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길지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중요사항 몇 가지씩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이건 아닌데 싶으면은 부담하지 말고 그냥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설명드릴 거 있으면 설명드리고 또 잘못된 점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가끔 저만이 아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다는 팁 한 가지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교시 바늘. 지금부터 바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늘들은 15호 바늘, 12호 바늘, 11호 바늘 이렇게 세 가지를 내어놨는데요. 이 바늘 크기는 이게 보시는 것 같이 15호 바늘은 27mm, 길이 27mm, 폭 15mm, 너비도 요 너비 품이라고 그러죠? 이 품도 13, 4mm 이렇게 된 큰 바늘이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바늘이 12호, 11호일 거예요. 그 바늘 요 구조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린 명칭이 있어요. 바늘도 요게 바늘 요 부분이 턱, 여기가 바늘 허리, 여기도 허리라고 하는데 여기가 대부분 목이라고도 많이 부르시죠. 요거는 너비, 품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늘을 이 세 가지를 왜 갖고 나왔냐? 요거는 노지용이잖아요. 노지용은 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용해 봤는데 대표적인 바늘만 골라왔어요. 요거는 돌돔 바늘, 요것도 돌돔 바늘, 요거는 잉어 바늘이라고 나와 있는 바늘인데, 이 세 가지가 문제점이 뭐냐? 이 바늘은 튼튼하긴 한데 너무 좀 무겁고, 이 목이죠, 허리가 짧아요. 그리고 이 허리 요 부분이 둥그르스름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각이 약간 졌죠. 이게 돌돔 바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요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허리가 조금 짧아요. 요거는 다 괜찮은데 이 너비 품이 좀 좁고 바늘이 조금 약해요. 이게 왜 바늘이 약하냐면 이 큰 바늘이 왜 약할까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바늘이 이게 이제 11호 바늘인데, 이게 잉어 입술이라고 보면은 입술이 이렇게 굵냐, 노지 1m 이렇게 되는 거는 입술이 이렇게 굵어요 진짜로. 근데 이 바늘이 여기를 입술을 못하고 넘어가요. 왜? 이건 뱉으면서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바늘을 삼켜서 걸리는 거는 거의 없어요. 챔질하면서도 빠져나오면서 걸리게 돼 있지 삼키면서 걸리지는 않잖아요. 입술을 타고 걸리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걸렸을 때 고기가, 잉어가 이걸 땡긴다 생각하면은 입술이 스크래치만 나서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바늘이 강해서 파고 들었다 그러면 허리 부분이 부러지게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이 강성을 가진 바늘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어장고기는 그렇지 않냐? 양어장고기는 이거보다 얇아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입술이 노지보단 부드러워요. 왜 그렇게 부드러워졌냐면은 양어장고기들은 대부분 사료를 줘서 던진, 그러니까 부상사료와 이제 뭐 침전사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는데, 대부분 물에 떠 있을 때 먹기 때문에 바닥을 훑고 다니지 않는데, 노지 잉어들은 바닥을 훑고 다니고 마사토라든지 돌 이런 걸 물에다 뱉었다 막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필 얇은 것 같이 두꺼운 입술에다가 딱딱한 위턱 아래턱을 가졌어요. 잇몸 안을 보면은 손가락을 살짝 넣어보면 꼭 저 빨래판 오래된 우둘두둘한 꼭 물면 되게 아파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늘이
입 천장 위에 박히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양호장은 가끔 박히기도 해요. 그래서 노지에서는 지금 이게 15호 바늘인데 이 15호 바늘처럼 허리를 타고 넘을 수 있는 이게 입술 허리죠. 입술턱, 입술을 타고 넘을 수 있는 바늘, 이런 바늘을 사용해야지 한 번 오는 대물을 놓치지 않고 나와의 한판 승부를 벌여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바늘이 또 이런 바늘이 뭐가 특이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바늘이 우측으로 살짝 휘어 있죠. 이 휘어 있는 바늘이 좋습니다. 왜 좋냐? 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뱉을 때 바로 앞에서 뱉지 않아요. 먹고 돌아서면서 뱉어요. 그랬을 때 바늘이 옆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겠죠. 옆으로 이렇게 쭉 밀려가면서 입술 옆에 걸리는 겁니다. 대부분 입술 옆에 걸리는 게 90% 이상이에요. 진짜 정직하게 먹어가지고 윗턱, 윗입술, 아랫입술에 걸린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양어장에서는 반대로 윗입술, 아랫입술에 걸린 애들이 더 많아집니다. 걔들은 바닥 먹고 이 바닥을 훑어서 먹는 습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살짝 빨아서 당겨서 이렇게 먹는 습관, 이런 게 있고, 노지는 바닥을 훑으면서 이렇게 쿡쿡쿡쿡 쳐먹는 그런 듯한 먹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입술이 두껍고 이렇게 휘어있는 바늘이 상대적으로 후킹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이 잉어 입술이 왜 옆에 걸리느냐,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잉어 입술이 바닥을 면에서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잉어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있다 하면 이제 잉어다. 입술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죠. 여기 먹이가 들어 있으면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근데 붕어는 조금 틀리죠. 붕어는 입이 이렇게 생겼죠. 이 때문에 바닥에 있는 거를 일직선으로 해서 먹지는 못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이 살짝 위로 떠야 되죠. 입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떠서 이걸 빨아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후진을 해요. 먹고 후진을 하기 때문에 찌가 이쁘게 올라오죠. 근데 잉어는 이렇게 빨고 어떻게 하냐, 우측 아니면 좌측으로 급하게 돌아요. 엄청 빠르게 돌기 때문에 찌가 살짝 올랐다가 쑥 들어가는 게, 이런 현상 때문에 고기가 우좌로 그냥 확 돌거든요. 뒤로 후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얘들은 우측 아니면 좌측으로 급선을 해가지고 확 가요. 근데 대부분 빨린 입질이, 이래서 빨린 입질이 나오는 거죠. 잉어 입술 이쁜데? 그래서 잉어 입술은 자바라처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바닥을 훑고 다닌다. 1교시 목줄. 좀 전에 바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목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요거 이제 지정물이겠죠. 돌이나 이런 거 있고, 여기 부분이 이제 어분으로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요거는 쇼크리더, 이건 원줄, 요 위에 게 원줄이죠. 요건 쇼크리더라고 칭하고, 요 쇼크리더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봉돌이 바닥에 이렇게 다 있는데 어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여기 길이가, 목줄 길이가 궁금하시죠? 이거는 보통 10cm에서 15cm 정도가 좋습니다. 왜 좋으냐, 이 바늘이 고기가 여기서 이렇게 먹었어요. 위에서 먹었어요. 이렇게 물고 올라가. 그러면 이만큼이 올라도 이 봉돌은 가만히 있어요. 왜? 봉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목줄 길이 15cm 이상이 돼야지, 아니면 이쪽으로 확 끌고 가든지
이쪽으로 확 끌고 가든지 해야지 이 봉돌이 움직이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이 목줄 길이 이상 올라가야 돼요. 이 이상 올라가야지 이 봉돌이 미동을 합니다. 이 봐봐요, 이렇게 돼야지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은 봉돌은 그 자리에 있고 입질 표현이 안 되는 거지. 목줄 길이가 중요한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바늘은 아까 설명드렸던 앞이 휘어 있는 15호 바늘이에요. 15호 바늘. 이 목줄은 이 합사는 몇으로 쓰는 게 좋으냐? 요즘 보통 합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전에는 뭐 6합사를 썼다, 8홀 썼다, 6홀 썼다 막 이러는데 지금은 4호. 노지는 4호. 4호가 40lb예요. 41파운드. 그러니까 lb라고 명칭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파운드로 하죠. 파운드로 불러주는 게 올바른 명칭이에요. 그래서 보통 1파운드가 0.45kg이에요. 그러면 41파운드면은 20.25kg이 됩니다. 20.25kg. 20.25kg이 나오는 목줄 강도를 갖고 있는데 충분해요. 전에 같이 합사들이 안 좋을 때는 굵은 것도 쓰고 막 그래. 지금 합사줄이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굵은 거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호장은 아까 말씀드린 양호장은 이걸 11호에서 12호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이 합사는 몇을 쓸까? 2호면은 충분합니다. 2호가 보통 23파운드예요. 그러면 몇 킬로냐? 10.35kg가 나와요. 10kg짜리 쌀을 들어 올려도 안 끊어져요. 양호장에서 이거보다 강하게 챔질을 해서 끊어지든지 안 나올 게 있을까? 너무 굵게 쓸 필요 없다. 굵으면 손해. 얇게 쓰고 작게 쓰고 바늘도 얇은 거 쓰는 게 훨씬 낚시인한테는 붕어보다 유리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래야지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고 손맛을 더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노지는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밖에 입질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게 노지거든요. 그럴 때 이 고기가 잡았을 때 채에서 갈 때 그리고 밑밥 주고 계속 할 때 이 험난 바닥에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쉽게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목줄을 조금 굵게 써주고 조금 무식하다는 듯한 채비를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목줄을 보면은 이게 바늘 귀죠. 대부분 합사 매실 때 이게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 합사가 이 뒤로 이런 식으로 목줄 뒤로 넘어가면은 이 귀가 보면 이렇게 날카로워요. 이 귀에 스쳐서 여기서 끊어집니다. 대부분 여기서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이 귀하고 안 닿게 당기면 안 닿죠? 보이시죠? 당기면 이게 안 닿아요. 근데 뒤로 넘겨서 당기면 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치는 거지 계속. 근데 바늘 합사 목줄은 반드시 앞쪽으로 이 앞쪽 너비 품 있는 쪽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잔 합사줄 내고 난 잔 합사줄은 반드시 정리를 해서 라이터프로 살짝 지지든지 해서 이렇게 짧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잉어들이 이걸 다 봐요. 근데 목줄은 10cm에서 15cm 그리고 쌍바늘 단차가 조금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1파운드는 무게 호수를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4파운드다 이게 1호다.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100파운드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합사 몇 홀까요? 1은 4파운드가 1호로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이건 25호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8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B라고 써있는 이 파운드는 호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항상 볼 때는 호수보다는 몇 파운드짜리냐, 몇 파운드, 무게를 몇 킬로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걸 환산해서 구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파운드는 무게다. 이 파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목줄 길이는 그럼 항상 똑같이 10에서 15cm를 유지해야 되냐? 아니죠. 입질이 까다롭고 깐짝깐짝 되는 목줄을 길게 써줘도 됩니다. 15cm 이상도 씁니다. 이 이상 사용하는 건 아까 보셨듯이 이 바늘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목줄이 짧다, 이렇게 짧다, 그러면 여기서 들면 봉돌도 같이 금방 들려요. 까짝까짝까짝 물었다 뱉었다 막 이렇게 좌우로 막 치잖아요. 봉돌도 같이 깐짝거리기 때문에 후킹 확률이 떨어지죠. 목줄이 길면 이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봉돌은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먹어서 올리든지 아니면 완전히 끌고 가든지 이럴 때 챔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줄이 긴 게 유리하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하나의 팁이죠. 1교시 쇼크리더, 장대 낚시 교실, 바늘, 목줄, 쇼크리더 중에 이제 세 번째 쇼크리더에 대해서 말해요. 쇼크리더 발음이 희한하죠. 쇼크리더는 뭐냐, 대부분 알고 계신 쇼크리더가 보시면은 여기 돌에 여기 원줄 여기 밑에 봉돌, 그 다음에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쇼크리더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기둥줄이라고 해요. 기둥줄은 뭐냐, 원줄은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원줄, 그 다음에 밑에 봉돌이 하나 달리는 건 당연히 달리겠죠. 그리고 밑에 바늘이 이렇게 하나 달리고 이렇게 바늘이 달려요. 그러면 이건 기둥줄이에요. 기둥줄이 맞아요. 이게 갈치나 올락 뭐 이런 등등 낚싯대 잡는 것도 거의 다 기둥줄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가지줄. 이럴 때는 이게 기둥줄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우리 장대에서 쓰는 거는 이 쇼크리더의 바로 봉돌 바늘이에요. 이거는 쇼크리더. 이 쇼크리더를 왜 사용하게 됐냐면은, 이거는 장대 낚시하면서 초창기 때 처음 할 때예요. 처음 할 때 좌대가 이렇게 있으면, 좌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받침대를 꽂아서 낚싯대를 이렇게 피죠. 받침대 이렇게 하고, 그럼 밑에 여기 기둥이 이렇게 부격 기둥들이 있죠, 물속에. 고기를 걸었어요. 근데 앞으로 왔어. 고기가 이 기둥을 감아요. 그리고 여기서 고기가 버팁니다. 이놈이 버텨요. 그럼 이 줄이 어떻게 됐어요? 다 쓸려요. 그래갖고 원줄이 쓸려가지고 다음에는 못 씁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이거를 어떻게, 원줄은 비싸지, 보통 50m 나왔는데 우리 3번 매면 없어요. 3번에서 4번, 많이 내면 많이 맨다고 하면 4번 원줄을. 그러면 이게 하나에 그때 20년 전에 25,000원에서 35,000원, 좀 비싼 건 4만원, 엄청난 금액이 나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손상을 막기 위해서 쓴 게 쇼크리더, 이 합사를 쓴 겁니다. 보통 쇼크리더는 나이론 줄이에요. 나이론이나 카본을 쓰는데 대부분 나이론 줄을 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원줄이 카본이니까 합사로 하자. 그래서 요 부분 쇼크리더 70에서 1m
1m. 이 70에서 1m 되는 요 쇼크리더만 갈아서 사용하면 되니까 원줄 손상을 줄여보자. 이래서 쇼크리더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둥줄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가지채비로 했을 때는 기둥줄이 맞아요. 근데 이것도 기둥줄이라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가 사용하는 건 쇼크리더. 그리고 기둥줄은 바다에서 갈치, 볼랑 이런 가지줄을 해서 바늘 여러 개 다는 건 이거는 기둥줄이 맞습니다. 이 기둥이라든지 이런데 스크래치가 나가서 끊어지는 원줄을 보호하기 때문에 충격을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쇼크리더다. 그렇게 아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쇼크리더는 몇 호를 써야 되냐? 아까 이 바늘 목줄을 노지에서는 4호, 그렇죠? 그 양어장에서는 2호 이렇게 쓰자 했는데, 그러면 이 쇼크리더는 같이 써도 돼요. 4호, 2호, 양어장에서는 2호 같이 써도 되는데, 요거를 한 호수를 목줄을 낮춰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좋습니다. 왜? 이 목줄이 나가든지 원줄이 나가든지 합사가 나가든지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나가야 돼요. 안 끊어지면은 낚싯대를 회수를 못 합니다. 노지에 나가서 낚시 바닥에 한번 걸어보세요. 8호 줄에 8합사에 15호 바늘에 목줄 10호, 낚싯대 부러져도 안 나와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이 쇼크리더 개념하고 원줄, 목줄, 쇼크리더 이 세 개의 호수 조합을 잘 생각해 보시고 준비해 가시는 게 낭망한 일을 안 당하는 그런 채비법이 되겠습니다. 자, 목줄을 다 매시고 양쪽에 이제 이렇게 매듭이 있죠. 요 매듭을 확실히 당기려고 벤치로 요거 자꾸 막 입으로 물고 해서 당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놓치면 크게 다칩니다. 이럴 때는 약간 살갑게 매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매듭을 요 귀 너비 안쪽으로 넣고 두 개를 이렇게 겹치신 다음에 이거를 지그시 세게 당기지 마시고 지그시 한번 이렇게 한번 당겨 놓으시면은 매듭이 아주 견고하고 탄탄하게 매집니다. 위험하지도 않고 이렇게 매면은 다칠 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내 피보다 구멍도 안 나고 매듭도 짱짱하게 매지고 참 좋습니다. 이거 팁 하나 드린 겁니다.